예,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송지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그 해외 연사분들을 모시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를 강연해 주셨고요. 또 소프트웨어 안전이 매우 중요한 그 철도와 의료 분야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방안과 또 방금 또 개발을 직접 하신 분의 그런 결과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발표로 좀 오늘 전체 발표를 좀 정리하는 그런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군요. 제 발표 내용은 우선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난 후에 그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안전 수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교해서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안전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정의했던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 이러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시작을 하면 이 중요성 슬라이드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또 사고 사례 위주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그 테슬라 그 차량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그 정면에서 들어오는 강한 햇볕을 이제 햇볕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트레일러 옆면의 그 하얀색을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다가 그 트레일러와 충돌을 해서 그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그 안전 결함에 의해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요타 급발진 사고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007년부터 계속 수차례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인이 뭘까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그 이제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전자적으로 ECU가 그 스로틀 밸브를 열고 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ECU에서 그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에 비트 플립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플립이라는 건 뭐 0이 1로, 1이 0으로 이런 식으로 원인을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개방돼서 급발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벌금도 내고 토요타는 그 다음에 합의도 해야 되고 해서 총 40억 달러의 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도에 상황심리역에서 그 전동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원인은 이제 전동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올 때 신호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주는데 원래는 앞에 전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주의, 정지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어떠한 신호기 오류에 의해서 진행, 정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사가 너무 놀라서 긴급 비상 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 전동차에 추돌을 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윈저우 지방에서 고속철도가 가다가 이제 벼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벼락이 떨어지니까 가던 그 기차가 멈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멈추게 되면 원래 그 시스템 자체가 뒤에 있는 다른 열차들에게 앞에 열차가 멈췄으니까 다 멈춰라 아니면 주의해라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열차 제어 시스템 자체도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뒤에 오는 열차가 앞에 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객차 2량이 추락하고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안전 결함 시에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이제 너무 자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여기서 안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안전이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안전에 대한 정의는 그 안전의 영문 용어가 보통은 safety와 security를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safety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이고요. security는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나 상황에 의한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이런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안전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IEEE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 전체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외부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하여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안전에 이 품질, 퀄리티, 그리고 보안, 시큐리티까지 모두 그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요즘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전과 지금 보이는 이 소프트웨어 안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프트웨어 안전성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안전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여러 위험 요인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안전성 정의를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라는 것은 안전 필수 분야, 여기서 안전 필수 분야라는 것은 원자력, 항공, 철도, 의료 이런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필수 분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 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도 될 수가 있고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 압력 밥솥도 이러한 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기기까지 앞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사회, 이걸 저희가 한번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라고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그걸 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려봤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그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결함에 의해서 오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를 정의를 해봤는데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안전 수준은 어떨까요? 이걸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성이 매우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전 필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그리고 그 자동차 이런 분야에 또 자율 기능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 기능이 들어갔다 싶으면 이건 소프트웨어 기능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더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전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는 무지 중요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그 세계 주요국들도 그 민관이
서로 이렇게 도와서 자동차, 철도, 에너지 등 이런 주요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그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안전 표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조금 안전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혹은 하드웨어 위주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요. 좀 더 상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도 설립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와 산업별 적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기관들을 설립하겠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향상 전담 기관이라는 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고신뢰화 센터라는 것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표준과 법제도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항공국 FAA 여기서 항공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그 고시와 기술 표준 훈령을 지정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 표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러한 미국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DO 178C 요즘 최신 178C입니다.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황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연방 철도국 FRA에서 연방법 조례 내에서 철도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그렇고 독일은 좀 더 스트릭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제조물 체계법에 의해서 일단은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제조물 체계법을 보면 어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제조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the state of art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그것에 해당하는 그 소프트웨어 안전에 해당하는 ISO 26262의 파트 6 부분에 있는 기준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이렇게 해외 주요국들은 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자리매김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컨설팅 기업, 보통 TIC라고 합니다.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이런 기업들의 그 매출이나 아니면 기업의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저희가 작년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ICT 종사자들의 인식 설문조사라는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결과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건 보안과 안전을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아니면 품질이 그냥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건 옵셔널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이제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개발비가 20에서 25%까지 올라간다. 이건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는 아니다.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현행 법령 체계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최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최상위 기본법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전을 세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얘기는 없고 그나마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보 보호,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필수 분야조차도
아직은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법령이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에도 항공안전법 기본법 밑에 쭉쭉쭉쭉 내려가서 고시 부분에 소프트웨어 인증, 안전 수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군용 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황 박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철도 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 규정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도 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부분도 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안전 필수 분야 이외에 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 사항에 소프트웨어 안전을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안전 사항 요구 사항에 대한 부재라는 이 꼭지의 아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의 제9조에 보면은 매년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요구 사항에 이러한 뭐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해서는 그런 근거가 그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사항도 넣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번 또 봤을 때 어떨까를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담당 부처와 수행 기관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 분야, 국토교통부가 담당 부처이고 수행 기관이 한국철도기술원입니다. 항공 분야는 국토부, 그다음에 항공안전기술원, 원자력 분야는 이곳 저곳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담당 부처와 수행 기관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공통으로 기술 개발을 하거나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각각 따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로 하다 보면 분명히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낭비가 있어서 빨리 잘 해야 되는데도 딜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고 사례나 아니면 사고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 관련된 사고나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상당히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앞에 나왔던 우리의 현실에 있는 제목들만 쭉 다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 제목들을 쭉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에 진입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정말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도 그렇고 TTA, 나이파 여러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안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라던가 과제, 정책 개발 연구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좀 우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먼저 조성하고 그 부분에 선택해서 집중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했고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세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 제고, 두 번째가 법제도 마련, 세 번째가 안전에서 항상 중요하다고 만들어가는 컨트롤 타워 설립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안전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퍼런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안전 학회라는 것들을 또 지원을 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교육에 관련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된 캠페인도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이 높아지면 오늘 처음 발표하셨던 권원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법제도도 빨리 준비가 되고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희 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안전 실태 조사 보고서, 작년 보고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이 마련이 되어야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기본법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법제화 추진이 더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이나 철도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는데도 그쪽에서 독립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철도 아까 제가 10년이라고 했지만 아까 20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제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이런 주요 내용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각 단계마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고 조사나 대응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 참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근거가 되어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나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미 어떤 법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글로벌 수준과 국내 수준의 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법제도가 준비가 된다면 이 갭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컨트롤 타워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기관이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런 컨트롤 타워와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공통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전문 기관의 설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안전 전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안전 연구, 조사, 지원, 진흥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고 사례나 원인 조사 결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준비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기반 조성에는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을 높이는 거 그리고 법제도의 마련, 거버넌스, 확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위에 검인증, 기술연구개발, 기업, 인력교육, 안전관리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만 좀 더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더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